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수술대에서 깨어난 순간 의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6개월입니다. 68세 박영철 할아버지에게 주어진 시간. 단 180일. 하지만 이 남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그는 인생 최대의 도전을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는 의학계를 뒤흔들었습니다. 2023년 3월 15일 평범했던 아침이 지옥으로 바뀐 날이었습니다. 박영철 할아버지는 갑작스런 흉통으로 응급실에 실려왔고 CT 촬영 결과는 폐암 사기.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된 상태였습니다. 선생님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6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4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온 공무원, 세 자녀를 모두 대학까지 보낸 자상한 아버지, 손자들이 사랑하는 할아버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의미를 잃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3일간은 말 한마디 안 하셨어요. 밥도 안 드시고 그냥 천장만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큰아들 박준호 씨의 증언입니다. 가족들은 절망에 빠졌고 할아버지는 더욱 깊은 우울 속으로 침잠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68년을 살았는데 뭘 했나. 그냥 남들 하는 대로 살기만 했다고. 정작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건 뭔지도 모르겠다고. 병실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편히 쉬세요. 치료받으세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하지만 할아버지에게는 그 모든 말이 포기하라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밤마다 잠이 안 왔어요.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죽는 게 억울해서요. 2주가 지나자 몸은 더욱 약해졌습니다. 체중은 10kg 이상 빠졌고 걷는 것조차 힘들어졌어요. 가족들은 호스피스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주째 되던 날 우연히 병원 로비에서 한 권의 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마지막 소원 마이너스 누군가 놓고 간 책이었는데 그 책이 할아버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 책에는 전 세계 말기 환자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할아버지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한 미국인의 이야기였습니다. 65세에 췌장암 진단을 받은 존 윌리엄스. 그는 남은 시간 동안 평생의 꿈이었던 소설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의사가 준 6개월 동안 그는 매일 16시간씩 글을 썼고 결국 베스트셀러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예정된 6개월을 훨씬 넘어 3년을 더 살았죠. 이 사람도 나와 똑같은 상황이었구나.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구나. 할아버지 마음속에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할아버지는 자신의 평생 꿈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연극이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연극에 관심이 많았던 할아버지. 하지만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꿈을 접어야 했죠. 대학도 야간으로 다니면서 낮에는 일을 했고 결혼 후에는 가족을 위해 안정적인 공무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40년 넘게 잊고 살았던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갑자기 또렷하게 떠오르더라고요.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꿈.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가족들에게 충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나 연극을 하고 싶다. 가족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몸도 약한데 무슨 연극을 하겠다는 건지. 처음엔 헛소리라고 생각했어요. 병 때문에 정신이 이상해진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하지만 할아버지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말은 가족들을 더욱 놀라게 했어요. 내가 직접 연극을 만들고 연출도 하고 주연도 할 거야. 내 인생 이야기를 담은 연극을. 의사는 극구 말렸습니다. 체력 소모가 심한 활동은 생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하지만 할아버지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어차피 6개월밖에 못 산다면 그 6개월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다.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걸 해보고 싶다. 그날 오후 할아버지는 퇴원을 강행했습니다. 의료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지역 문화센터에 연락해서 소규모 공연장을 알아봤고 연극 동호회를 수소문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말기 암 환자가 연극을 한다고요? 죄송하지만 책임질 수 없습니다.
만약 공연 중에 쓰러지시면 어떻게 합니까? 어디서나 거절당했습니다. 보험 문제, 안전 문제를 이유로 아무도 할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체중은 더욱 줄었고 기침도 심해졌어요. 가족들은 포기하라고 설득했지만 할아버지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젊은 연출가를 만났어요. 김민수라는 30대 초반의 청년이었는데 김민수 씨는 소규모 극단을 운영하는 무명 연출가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그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처음엔 저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눈빛을 보니까 이분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드리고 싶었어요. 드디어 협력자를 찾은 할아버지. 하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본이 없었거든요. 남의 작품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직접 대본을 쓰겠다고. 68세에 처음 쓰는 연극 대본. 할아버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글을 썼습니다. 몸이 아픈 와중에도 하루에 5-6시간씩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대본의 제목은 마지막 춤이었습니다. 평범한 공무원으로 살다가 생애 마지막에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한 남자의 이야기였죠. 2개월 후 100페이지 분량의 대본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우들을 구해야 했어요. 젊은 배우들이 선뜻 나서지 않더라고요. 무명 극단에 처음 쓴 대본에 게다가 주연 배우가 말기 암 환자라니. 하지만 김민수 연출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발품을 팔아다니며 배우들을 설득했고 결국 5명의 배우를 모을 수 있었어요. 모두 20-30대 젊은 배우들이었는데 할아버지와 함께 연습하면서 많은 걸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연습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할아버지는 젊은 배우들과 함께 무대 위에서 땀을 흘렸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대사를 외우는 것부터 어려웠고 몸짓 하나하나가 버거웠거든요. 첫 연습날 10분도 안 돼서 숨이 차서 쓰러질 뻔했어요. 그때 정말 포기하고 싶었죠. 하지만 젊은 배우들이 할아버지를 응원해줬습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특히 극 중에서 할아버지의 아들 역을 맡은 이준혁 배우는 연습 외 시간에도 할아버지를 도왔습니다. 실제로도 아들 같았어요. 제가 힘들어하면 등을 쓰다듬어주고 대사를 못 외우면 함께 반복해서 연습해주고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습에 몰두할수록 할아버지의 컨디션이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담당 의사가 깜짝 놀랐어요. 종양 크기는 변화가 없지만 전반적인 활력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3개월 후 할아버지는 2시간짜리 연극을 완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공연 날짜가 잡혔어요. 2023년 9월 23일 지역 소극장에서의 첫 공연. 하지만 공연 일주일 전 할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며 병원에 응급 입원했어요.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이번엔 정말 위험하다고. 공연은 취소하고 치료에 전념해야 한다고. 가족들은 공연 취소를 결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간청했어요. 제발. 딱 한 번만 무대에 서게 해달라. 의료진과 가족들의 치열한 논의 끝에 특별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구급차를 극장에 대기시키고 의료진이 무대 옆에서 지켜보는 조건으로 공연을 허가한 거예요. 그날 아침 할아버지 얼굴이 정말 밝았어요. 아픈 걸 잊은 듯이 웃으시더라고요. 2023년 9월 23일 오후 7시 120석 규모의 작은 극장이 만석을 이뤘습니다. 소문을 들은 지역 주민들, 병원 관계자들, 그리고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무대 뒤에서 할아버지는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분장을 하고 의상을 입고 68년 살면서 처음 서는 진짜 무대였어요. 떨렸어요. 정말 많이 떨렸죠. 실수하면 어쩌나, 중간에 쓰러지면 어쩌나. 하지만 무대에 오른 순간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첫 대사가 시작되었어요. 나는 68년을 살았지만 진짜 나로 산 적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할아버지의 연기를 지켜봤습니다. 때로는 웃음이, 때로는 눈물이 극장을 가득 채웠어요. 1막이 끝나고 휴식 시간.
할아버지는 산소 호흡기의 도움을 받으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여기서 끝내자고 제안했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제 마지막 무대일 테니까. 2막이 시작되었습니다. 극중 주인공이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장면에서 할아버지의 연기는 절정에 달했어요. 꿈이란 게 뭡니까? 젊을 때만 꿀 수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숨이 붙어 있는 한 마지막 순간까지 꿈꿀 수 있어야 합니다. 관객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자신의 이야기가 무대 위에서 생생하게 재현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 주인공이 무대에서 춤을 추는 장면이었어요. 할아버지는 비틀거리면서도 끝까지 춤을 췄습니다. 마지막 춤이라는 제목 그대로 정말 마지막 춤을 추는 것처럼. 커튼콜에서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3분 넘게 박수가 이어졌고 할아버지는 무대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살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공연이 끝난 후 할아버지는 곧바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체력이 완전히 소진된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나지 않았어요. 공연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의료진은 할아버지의 상태가 급속히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어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종양 크기가 2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어요. 담당의 김성우 교수의 증언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었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현저히 낮아졌고 면역력 지표들이 크게 개선되었어요. 삶의 목적을 찾고 성취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변화였습니다. 할아버지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어요. 식욕이 돌아왔고 밤에 잠도 잘 오고 무엇보다 살고 싶다는 의욕이 샘솟았거든요. 6개월이라던 시간이 벌써 4개월이나 지났는데 오히려 더 건강해진 것 같았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공연 영상이 SNS를 통해 퍼져나가면서 전국적으로 화제가 된 거예요. 68세 말기 암 환자의 연극 도전기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올라간 영상은 일주일 만에 100만 조회수를 넘겼어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나이가 핑계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포기하려던 꿈을 다시 시작하겠어요. 전국에서 공연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대학교, 기업, 지역 문화센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곳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황당했어요. 내가 뭐라고 이런 관심을 받나 싶어서. 하지만 할아버지는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나서겠다고 했어요. 두 번째 공연이 성사되었습니다. 이번에는 500석 규모의 대극장이었어요. 그리고 이 공연도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공연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체력은 공연을 할 때마다 오히려 좋아졌어요. 의료진들이 신기해했어요. 이론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라고.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지 8개월이 지났을 때 담당인은 새로운 진단을 내렸습니다. 기적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완전관해는 아니지만 암의 진행이 완전히 멈췄어요. 현재 상태로는 몇 년은 더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영철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의학계에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삶의 목적이 치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여러 논문이 발표되었고 할아버지는 여러 병원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의료진들도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강연을 들은 환자들의 변화를 보고 깜짝 놀랐죠. 할아버지의 강연을 들은 후 많은 말기 환자들이 자신만의 마지막 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75세에 처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위암 환자, 80세에 봉사활동을 시작한 폐암 환자, 평생 못해본 여행을 떠난 간암 환자. 제가 시작한 작은 움직임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 몰랐어요. 할아버지는 자신의 경험을 담은 책을 출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목은 68세 마지막 도전이었어요. 글 쓰는 것도 처음이었지만 꼭 남기고 싶었어요. 나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거든요. 6개월 동안 매일 글을 썼습니다. 투병 생활부터 연극 도전기까지 솔직하고 생생하게 담아냈어요.
책이 출간되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서점가에서는 기적의 투병기라고 불렸고 독자들의 찬사가 이어졌어요. 할아버지 책을 읽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포기했던 꿈을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더 놀라운 변화는 할아버지 가족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무모한 도전이라고 반대했던 자녀들이 이제는 할아버지를 가장 자랑스러워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어요. 우리 가족 모두가 아버지 덕분에 삶을 다시 보게 되었죠. 손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연극도 보러 오고 할아버지와 보내는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어요. 가족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걱정과 동정이었다면 이제는 존경과 자랑이에요. 할아버지의 도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나 혼자만 꿈을 이루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도와드리고 싶어졌어요. 2024년 봄 할아버지는 시니어 연극 아카데미를 설립했습니다. 50세 이상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무료 연극 교실이었어요. 젊었을 때 연극을 못 해봤다고 포기할 필요 없어요. 지금 시작하면 돼요. 첫 기수에는 20명이 지원했습니다. 6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배경을 가진 분들이 모였어요. 은퇴한 교사, 전업주부, 자영업자. 모두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있었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젊었을 때 못다 한 꿈을 이루고 싶다는 간절함이었습니다. 첫 수업날 다들 어색해 하시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이 무대에 서서 연기를 한다는 게. 하지만 금세 적응하셨어요. 3개월 후 첫 번째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가족들과 친구들이 관객으로 와서 박수를 쳐주었고 무대에 선 시니어 배우들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그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제가 느꼈던 그 감정을 똑같이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이 주인공이 된 기분. 성공에 힘입어 2번째, 3번째 기수가 이어졌습니다. 현재까지 총 100여 명의 시니어들이 이 아카데미를 거쳐갔어요. 그 중에는 정말 놀라운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72세에 처음 연기를 시작한 김순옥 할머니는 지역 연극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어요. 70세에 연극을 시작한 이철수 할아버지는 TV 드라마에 단역으로 출연하기도 했죠.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구나. 꿈을 꾸는데 늦은 때는 없구나. 할아버지의 아카데미 소식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KBS, MBC, SBS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고 해외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의 기적 같은 할아버지라는 제목으로 CNN에서도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에게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언론의 관심이 아니었어요.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모습이었죠. 제가 받은 기적을 다른 분들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하지만 인생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가을 정기검진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암이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전이 부위도 발견되었고요. 의료진의 설명을 들은 순간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거의 2년 가까이 안정 상태를 유지했는데 갑자기 악화된 거였어요. 그때 정말 무너질 뻔했어요. 이제 막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데 또다시 죽음을 마주해야 한다니. 가족들은 다시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할아버지에게는 2년 전에 없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연극 아카데미 수강생들이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때문에 새로운 삶을 찾은 사람들이었어요. 선생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 기억하세요? 포기하지 말라고 끝까지 도전하라고 하셨잖아요. 선생님이 보여주신 용기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이번에는 우리가 선생님께 용기를 드릴게요.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동의 눈물이었죠. 그분들을 보니까 깨달았어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시작한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았구나. 할아버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치료법에도 도전하기로 했어요. 실험적인 면역 치료였는데 성공률은 30%에 불과했습니다. 30%라도 희망이 있다면 시도해볼 가치가 있어요. 2년 전에 6개월 시한부라고 했을 때도 포기하지 않았는데
지금 포기할 수는 없죠. 치료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부작용으로 고생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치료받는 동안에도 아카데미 수업을 이어갔습니다. 몸이 아파도 수업만큼은 빠뜨리지 않았어요. 그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2025년 9월 23일. 할아버지가 처음 무대에 선 지 정확히 2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정말 특별한 공연이 열렸어요. 시니어 연극 아카데미 2주년 기념 공연. 1500석 규모의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이 무대였습니다. 공연 제목은 우리들의 마지막 춤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처음 쓴 작품을 아카데미 수강생들이 함께 각색한 작품이었죠. 무대에는 60세부터 85세까지 30명의 시니어 배우들이 올랐습니다. 모두 할아버지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분들이 무대에서 빛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내가 시작한 작은 움직임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구나. 관객석에는 1,500명이 가득 찼습니다. 가족, 친구, 의료진, 그리고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전국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공연이 시작되자 객석은 숙연해졌습니다. 무대 위에 시니어들이 펼치는 연기는 그 어떤 젊은 배우들보다 진실했고 감동적이었거든요. 할아버지는 이번에도 주연을 맡았습니다. 69세가 된 지금도 무대에서만큼은 20대처럼 활기찼어요. 마지막 장면 할아버지의 대사가 극장을 울렸습니다. 꿈이란 나이로 재는 것이 아닙니다. 꿈은 가슴으로 재는 겁니다. 심장이 뛰는 한 꿈은 계속됩니다. 커튼콜에서 관객들은 10분 넘게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할아버지는 또 다른 기쁜 소식을 발표했어요. 여러분, 오늘 정말 특별한 소식이 있습니다. 제 암이 완전관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극장이 떠나갈 듯한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3년 전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남자가 이제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은 거였어요. 의료진도 놀라워했어요.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완전한 회복이라고. 공연 후 기자회견에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암이 저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 게 아니라 진짜 삶을 가져다 주었어요.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평생 몰랐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국 각지에서 시니어 연극단이 창설되기 시작했어요. 박영철 할아버지 때문에 용기를 얻었다며 70대에 연극을 시작하는 분들이 급증했습니다. 현재까지 전국에 50여 개의 시니어 연극단이 활동하고 있고 참여하는 시니어들은 2,000명을 넘어섰어요. 정부에서도 이런 움직임을 주목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시니어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을 새로 만들어 지원하기 시작했죠. 전에는 시니어 문화활동이라고 하면 게이트볼이나 바둑 정도였는데 이제는 연극, 뮤지컬, 밴드 활동까지 정말 다양해졌어요. 할아버지의 영향력은 국경을 넘어섰습니다. 일본, 중국, 대만에서도 시니어 연극 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일본의 한 80세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책을 읽고 연극을 시작해서 현재 도쿄에서 가장 유명한 시니어 배우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던진 작은 돌멩이가 이렇게 큰 파장을 만들어낼 줄 몰랐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의료계의 변화였습니다. 많은 병원에서 예술치료를 정식 프로그램으로 도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할아버지의 사례를 연구한 여러 논문들이 발표되었고 삶의 목적과 면역력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습니다. 환자들에게 단순히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살아갈 이유를 찾아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어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는 박영철 희망연구소를 설립해서 말기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박영철 할아버지는 70세가 되었습니다. 3년 전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그는 이제 누구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오전에는 아카데미 운영, 오후에는 후배 지도, 저녁에는 새로운 작품 연습. 20대보다도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요. 매일매일이 선물 같아요. 지난달에는 할아버지의 삶을 다룬 영화 제작이 확정되었습니다. 유명 배우가 할아버지 역을 맡기로 했고 내년 개봉 예정이에요.
영화로까지 만들어진다니. 정말 꿈만 같아요. 하지만 할아버지에게 가장 보람된 일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에요. 최근에도 전국에서 강연 요청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암 환자들뿐만 아니라 우울증 환자들, 은퇴 후 무력감에 시달리는 시니어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제가 받은 기적을 혼자만 간직하고 있을 수는 없죠.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할아버지가 시청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할아버지 직접 인터뷰. 3년 전만 해도 저는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삶을 만끽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나이가 많아서 아파서 늦어서. 이런 핑계로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68세에 처음 무대에 섰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용기예요. 작은 용기 하나면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제가 증명했잖아요. 죽음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꿈꾸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도전하세요. 그게 진짜 사는 거예요. 박영철 할아버지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68세에 시작해서 70세가 된 지금까지 그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6개월 시한부에서 완전관해까지, 절망에서 희망까지, 혼자서 수천 명과 함께까지. 정말 불가능해 보였던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 바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전합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꿈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도전하기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할아버지처럼 여러분도 오늘부터 새로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